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자, 어제 올린 영상에서 마지막 사주를 보게 되면은 63년이 개미년이 아니라 개묘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묘년이라고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이 오타도 많아요. 오타도 많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 바뀐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 영상 중간중간에 음,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월에 6월의 간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6월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유월의 간목이다. 금이 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의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 금수가 강하면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죠?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정화가 일선이고 아니면 병화라도 있어야 된다. 사례를 보게 되면은 6월에 간목인데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네 편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토가 토생금을 하지만은 천간으로 미중에 을목이 떴죠. 그래서 토의 기운보다는 목의 그런 기운을 천간으로 띄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월지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월지 반대편 그러니까 유금을 제외한 유금이 월지지 않습니까? 월지의 반대편 글자가 너무 많으면 월지를 용신으로 잡는다라는 말인 거죠. 월지 유금이 용신이 된다. 이 유금이 또 이제 정관이라, 그러니까 십성으로 하면은 정관이기에 또 좋은 거고, 정관격이 되는 거죠. 정관격에, 재생관, 그러니까 정재, 정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격은 천관으로 올라가야 좋은 거고, 격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이 정관이란 부분이 정관운이 좋다. 그러니까 유금운으로 가야 좋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미토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무리를 지었죠. 이제 편관하고 정관이 있는 거죠. 미토 입장에서는 이런 토, 그러니까 토를 지켜주는 글자는 이 사주에서 미토를 지켜주는 글자는 화를 쓸 수도 있고 유금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토를 지켜주는 글자는 유금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성은 관이 지켜준다 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나의 재물은 관이 지켜준다. 정관이 지켜준다. 그러면은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비겁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겁재들이 많은 거죠. 내가 간목인데 겁재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 겁재로부터 나의 재물을 지키려면은 내가 정관을 써야 된다. 정도를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수가 좋다라는 말은 어쨌든 이 자수가 어느 시기에 좋으냐 지지로 화의 운이 올 때 자수가 좋은 역할을 해주죠. 왜냐하면 화급금을 받는 거를 자수가 견제를 해주고
미토는 불을 머금은 금이기 때문에 미중 정화로부터 위에 뜬 정화로부터 금을 보호해 주는 거는 역시 수다. 이런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대운에서 경진 신사대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토생금 그 신사는 사유가 되죠. 사유. 금국이 되는 사주인 거죠. 이 신금을 밑으로 내리면 유금이 됐듯이 사유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경진 신사는 봄과 여름의 그런 계절이지만은 잠시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이 온다 그러면은 진유와 금에 강해지고 사화가 온다 그러면 사유, 금국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진 신사가 와도 내 지지에 유금이라는 글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금의 기운을 그러니까 잘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유금이 없고 여기에 뭐 묘목이다. 그러고 묘목이다. 뭐 묘월이다라고 하면은 묘진, 목구. 그러니까 봄에 그런 성격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금의 경진의 금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토생금을 받지만은 봄의 기운이기 때문에 좀 약하다. 하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유금이 있어. 그러니까 금이 좀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운에 관성이 득지하여서 관성이 살아나서 용신운이로 가서 태수라는 그런 벼슬을 하였다 하는 사주가 되고요. 이번 사주를 보면은 6월의 간목인데 월지편을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월지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요 천간으로 6월에 경금 천간이 떴기 때문에 이 편관이 약하진 않은 거예요. 약하지 않고 이 금을 보호해주는 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요 약하지 않다. 나를 봐야죠. 그러면 일간인 나의 편도 보는 거죠. 나도 겁재 그리고 양인이 있죠. 여기 녹도 있네요. 그리고 목화 정화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나의 양인 묘가 있고 편관을 천간으로 띄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양인 편관격이라는 그러니까 별격 체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의 편관격을 보았다. 면은 이렇게 봤을 때에는 나도 강하고 편관도 강하니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양인 편관격은 보통 위권, 그러니까 위세가 있다라고 하죠. 위세와 권리를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양인 편관격은 위권이 있다, 위세와 권리가 있다. 이런 사주가 자,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이 더 많은 거예요. 가을의 간목이지만 그래서 경금을 약한 그 경금을 용신으로 잡고 운이 흘러서 뭐 참정태수까지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금을 용신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금이 용신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 용신에 앞뒤 글자가 오는 게 좋은 거죠. 앞뒤 글자가 온다. 그러니까 용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오는 게 좋다. 앞뒤 글자다라고 하면은 수의 글자도 좋고 토의 글자도 좋다. 자, 보면은 6월 사유가 되죠. 이렇게 사유 금국이 됩니다. 자, 자가 있습니다. 천간으로는 이렇게 그
간목하고 목으로만 이렇게 올라와 있죠. 목으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일행득기격이라고 하죠. 하나의 오행이 천간을 덮었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하나의 오행이 되었다. 목의 오행이다. 일행득기격이고, 지지로는 인성이 있고, 인성이 나를 도와주죠. 이런 사주는 내가 인성으로서 강해지니까 약병강이 되는 거죠. 왜냐면 뿌리는 없지만 녹이나 근은 없지만 인성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주에서 어쨌든 내가 약하진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6월에 요 글자들은 이렇게 유금, 자수, 자수는 그 음의 기운인 거죠. 그죠? 음의 기운인데 사화를 사유합으로 음의 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죠? 사유합금으로 음의 편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저 관인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식상 화를 쓰느냐라는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식상 왕하니까 상관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주는 그 지지로는 음이 많다 보니 그러니까 자수 관인상생보다는 조우로서 사중병화를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쨌든 내가 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화의 기운을 썼다. 불리학이면 화의 기운을 썼다. 그래서 화의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화의 운을 써서 귀격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관인상생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화가 상관 경관을 하지 않죠. 식신정관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여기가 그러니까 오였다, 병호였다라고 하면은 또 완전 틀려지겠죠. 병호생이었다라고 하면은 완전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이 사화는 식신정관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화의 운에 더 좋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유금이 있는데 술토는 신유술의 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을의 토지 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은 편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죠? 신유술의 방합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묘도 있고 인목도 있죠. 인목은 수를 보고서 인술 화국을 하자고 그러고, 묘목은 수를 보고서 묘술합을 하자고 그럽니다. 묘술합을 하자고 그러죠. 천간으로도 역시 정화와 병화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내 편인 이런 식신상관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정관이죠. 상관경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상관경관을 한다. 그러면은 상관경관을 하면은 관을 보호해줘야죠. 그러니까 나의 그 정관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잡고, 그러니까 음양 배합을 할 때에도 역시 목화가 많으니 금수운이, 그러니까 금수운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흘러서 효련배수를 얻었고, 묘내 사망을 하였다고 하는데, 묘는 그거예요. 이 술토가 어쨌든 가을의 토기 때문에 화생, 토생금의 이런 현상도 있는데,
그러니까 묘가 와서 묘술합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다 보니 묘술합으로 묶어버리다 보니 이 화의 기운을 그대로 그러니까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또한 묘술로 그러니까 또 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묘대운에 그러니까 사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이 또 묘를 그러니까 묘가 목의 입장에서는 양인이잖아요, 그죠? 이 양인이다 보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양인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양인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칼을 찬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양인이 있는 사주는 나한테는 나의 기운에 칼이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칼이 있다. 그런 칼을 가지고 이 용신의 글자를 형충하게 되면은 무척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내 양인의 칼로 용신의 글자를 충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 자, 다음 사주. 어쨌든 지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사유, 근국을 하고 있고, 자진, 수국을 하고 있죠. 금생수, 수생목. 하면은 어쨌든 지지에서는 이 목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은 천간에는 다 식상생재, 상관생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천간으로서는 토의 기운이 왕하죠. 목에 나의 기운을 빼버리는 그런 현상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금, 토금이 이렇게 많아 보이죠. 그쵸? 토금이 많은데 수도 있으니까 토금 수의 기운이 많은 거죠. 그죠? 토금 수의 기운이 많다. 어쨌든 토금의 기운이 많고 이 사화 역시 사유 금국으로 받아본 사유 금국으로 가는 거죠. 합을 해서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토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왕하다. 금의 계절에. 그래서 토금이 많으니 그러니까 이 화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렇죠? 금이 많아서 토금이 많아서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자, 우리가 이 토토가 이제 동합이라고 하죠. 토토가 있다 그러면은 진술이 있든 축진이 있든 축술이 있든 축미가 있든 그래서 진술축미 중에 토가 2개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합을 하는 경우에는 지지에 토가 2개 연달아 있고 천간으로 토가 뜰 때, 그러니까 토금이 뜰 때에는 금의 기운이 되게 강한 거죠. 토금의 기운이 강한 거고 어쨌든 근금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유축 금에 그러니까 뭐 유축이든 사유든 그 사축이든 뭐 왕지를 좀 껴야 되겠죠. 그죠? 계절을 타고 그래서 사유든 유축이든 이런 사주에 천간에 토가 떴다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천간으로 토가 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금의 그런 기운들이 많은 거죠. 토금의 기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 식상도 내 편이 되기 때문에 화를 쓴다. 그러니까 조우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6월에 유금, 자수, 진토, 그러니까 음의 그런 부분인 거죠. 음의 글자가 되는 거고 사화가 이제 지지에서는 유일한 양인데 그러니까 사유합으로 금으로 가다 보니 음양배합 차원에서도 정화가 용신이다. 조금 어렵긴 하죠, 용신이. 용신 잡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도 배울 때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좀 그러니까 많은 그런 사주를, 그러니까 많은 명식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주들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잡아주는 좀 그런 좀 기준을 좀 많은 사주들에 대입을 해보는 게 그러니까 용신을 보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책에 있는 그 나와 있는 사례들이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용신을 잡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잡히는 게 아니라 좀 어렵게 잡히는 사례들을 그러니까 알쏭달쏭하고 좀 아리까리한 그런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사례가 아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이 사주를 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지지를 보여요. 그러니까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이다. 그죠? 가을에 천간으로 금이 뜨면은 격으로 잡으면 정관격인데 어쨌든 관살이 많은 거, 관살이 이제 혼잡이 된 거죠. 지지에서는. 격으로는 어쨌든 정관이 올라와 있고 금이 많은 거예요. 월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월지 금이 많으면은 금을 견제하는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정화가 좋겠지만은 어쨌든 정관이 떠서 식신 정관합을 하는 거네요. 그죠? 식신 정관합을 한다. 또한 지지에서는 미중의 정화가 있어서 이렇게 제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어쨌든 화운으로 가면 좋다. 운에서도 목화운으로 간다. 출세하겠죠. 그죠? 자, 이번 사주는 연애자평에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사주죠. 자, 6월에 신금에 천간으로 금이 떴죠. 편관이. 그러면은 금이 왕하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금의 세력이 강하다. 월지를 택해서 월령을 택한 금이 천간을 떴기 때문에 금이 강하다. 근데 좀 멀리 띄웠죠. 나한테 멀리 띄웠죠.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잡으려고 했더니 화도 역시 오화 오화에 정화, 병화가 천간으로 올라와 있죠. 이런 사주를 두고서 우리가 극설, 나를 극하는 것과 설, 나의 힘을 빼는 게 교가한다. 서로 그러니까 교가한다. 이렇게 넘쳐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극설이 극과 설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극도 당하고 나의 기운도 설도 된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그러니까 극설교가한 사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성을 용신으로 잡아요. 자꾸 수 얘기를 하면서 화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수가 이제 사주에는 없죠. 그러면은 지장간에 있는 거라도, 그러니까 신중의 임수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수와 목의 운이, 그러니까 수목운이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가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넓게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해운에서 그럼 용신운에 왜 죽느냐, 이 자대운에 왜 죽게 되느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봐야죠. 용신운이면 좋은데 왜 죽느냐. 어쨌든 일이 뭐 하는 일이 좀 잘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글자가 오면은 급작스럽게 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요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잘하는 글자가 오면은,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용신의 글자가 왔네. 근데, 그러니까 용신이 뭐를 달고 왔느냐? 그러니까 편관을 달고 왔어요. 그죠? 용신이. 그러니까 편관을 달고 왔는데, 이 용신의 글자가, 그러니까 욕의 글자인 거예요. 욕. 그러니까 도화의 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는 욕이니까 도화의 글자예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내가 마른 나무가 물 만났네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질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기운상으로는 좀 그렇다. 어쨌든 그러니까 자수는 그러니까 욕 깨끗이 씻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내가 갑오 사지지 않습니까? 갑오 사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욕사충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씻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씻게 되는 그런 현상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염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염을 한다. 염을 하고 장례를 지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욕사충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좌우충을 간목 입장에서는 욕사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욕사충에 극을 하는 편관이 천관으로 뜰 때, 그러니까 편관으로 욕사가 편관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더 심각하게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경자대운에 5년이 되겠죠. 그죠? 경자대운에 자년이 되던가, 그죠? 경자재운에 자년이 되던가, 경자대운에 5년이 돼. 그런 운에 더 심하게 욕사충이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사주는 그러니까 기업을 하신 분이죠. 기업을 하신 분인데 이 사주 역시 복귀가 좀 힘들어요. 자, 유금 정관이죠. 간목 입장에서는 정관격이네. 그죠? 그러니까 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어쨌든 정관이다라고 하면은 월지 정관 바른 사람, 월지 정인 바른 정인도 그런 거죠. 월지 정인 바르게 큰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월지가 그러니까 정관이든 정인이든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마인드가 좋죠. 자, 원칙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천간으로는 화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은 역시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기운은 없다. 이 정관, 관인상생, 금생수, 수생목하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보면은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죠? 말년에 나의 일지시지에 이렇게 재성도 가지고 있고요. 쭉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쭉 목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흘러가죠.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내가 지지에서 자진의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더라도 어쨌든 약하다.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목운이 길하다라고 봤고요. 자,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자평진전 보는 방식으로 따지면 이 정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격국용시법으로 보면은 정관격에 정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죠. 근데 정관이 위에 신금으로 떠 있으면은 신유월이다라고 했을 때 정화를 보면은 안 좋은데 이 정관은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 정화가 이제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정관을 바로 이제 극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금을 지켜주는 이 자수라는 그런 글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천간으로서는 이 화극금을 하는 부분을 이 토가 있어서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으로 돌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관, 상관이라 파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토가 있어서 성격이 된 그런 사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인비를 쓸 것인가, 수목운을 좋게 볼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토와 금이 많아서 화를 용신으로 볼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수를 봐. 그러니까 수목운이 그러니까 길한 게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수목을 이제 용신으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다 잡아요, 그죠? 수목을 용신으로 많이 잡는다. 자, 다음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푸는 거죠. 내 편 요렇게가 그러니까 나의 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금수의 기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목화편은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금수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금이 많기 때문에 화를 써야 되는 거죠. 상관을 써야 되는데, 상관이 정관을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보내요. 그러면은 상관 경관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상관을 용신으로 잡는데 저렇게 정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갑이는 또 고란살이 있지 않습니까? 갑인 고란. 그러니까 이 나를 상관으로 그러니까 방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거죠. 그죠? 내가 금의 공격을 받는데 인신충, 금의 공격, 인유원진 이런 식으로 이 금의 이제 공격, 그러니까 관성이 나를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것을 상관으로 하나 버티는 거죠. 상관 하나로. 그래서 어쨌든 금이 병이고 화를 용신으로 잡는 사주다. 근데 이 사주가 이제 뭐 독신녀라고 하는 그런 사주죠. 네. 어쨌든 독신주의, 비혼 독신인데요. 이런 관사론 잡은 화로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운이 그러니까 수운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화운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저런 그러니까 제사를 하고, 그러니까 관을 확실하게 내가 제압할 때 결혼을 하는데 운이 수의 운으로 가다 보니 용신이 무력해져서 결혼을 못한 그런 결혼 정년기에 수운이 되어서 결혼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주도 이제 병약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이 금이 병이죠. 또한 수 역시 그러니까 금이 병이라 그 화를 용신으로 잡았는데 임수는 그러니까 임수 역시 병이 되는 거죠. 금수. 그래서 천간 임수 수운이 안 좋다. 천간 수운이 참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격국으로 보면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정관 격에 상관을 봐서 그러니까 상관 경관이 됐는데 임수가 있어서 임수가 상관을 합해줘서 그러니까 격으로는 또 청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용신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용신으로 보았을 때에는 금수의 편이 많고 내 편이 적어서, 그리고 운도 이렇게 그 화운으로 가지 않고 용신운이 아닌 수해운으로 가다 보니 어쨌든 이 목이 그러니까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게 불을 끄는 꽃을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꽃이 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꽃송이를 그러니까 꽃을 피웠는데 이 금이 와가지고 꽃을 딱 따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금수편이 많아서 화를 용신으로 잡고 화의 운이 좋은데 수의 운으로 가서 그냥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운이 되었습니다. 명식이었습니다. 자, 용신 강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저도 이 책을 공부를 할 때 생각이 나는데요. 아, 쉽진 않다.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한번 쭉 같이 한번 가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용신 하다 보면은 또 더 큰 거를 못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사주가 돌아가는 그 기운을 못 보기 때문에, 또 용신에 너무 그러니까 맹신하는 것도 좀 금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